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금요일 날에 예, 생방을 또 이제 예, 하긴 또 처음이네요. 기자님, 이번 주제가 뭐예요? 이번 주제는 1992년 평양선언에 대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92년 평양선언이란 소련 해체 몇 달 후인 1992년 4월 세계 곳곳에 잔류하는 사회주의자들을 평양에 긁어 모아놓고 사회주의는 승리한다는 식의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 오래된 선언이 지금도 북한과 관련된 매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대. 그렇대요. 그래서 2016년, 2017년에는 세계 곳곳의 정당들이 1992년 평양선언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나 이런 게 어쨌든 들려온답니다. 질문 첫째입니다. 1992년 당시 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이 선언 내용과 행사에 대해 북한 당국은 뭐라고 내부에 알리고 주민들을 학습시켰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평양선언문의 제목이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 나 이걸로 기억되거든. 이 행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종주국 구소련 공산당이 해산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된 직후인지라 분위기가 스산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은 본 행사에 대해서 매일 보도했지만 전체 북한 주민들, 특히 평양에 앉아있던 우리 부류의 사람들은 그 행사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사회주의당이 왔는가, 그게 용양력 관계를 분석하는 데선 그 이상 빠른 게 없거든. 네. 여기에 그저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60몇 개인가 사회주의 당 대표들이 모였다는데 엄연히 가도 이거 정권을 잡을 것 같지 않는 거야. 이건 만년 야당이야. 만년 야당이라고. 네. 군소정당이고 우리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잡다한 사회주의 좌익계 군소당들이 왔더라고요. 집권당 대표가 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옆 동네 중국 공산당도 참가 안 했어. 우습게 하는 거, 우습게 하는 거지. 북한. 네,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아예 싹 없어졌습니다. 또 그때는 평양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에서 주민 식량 배급을 몇 달이 끊었다 한 번 내줬다 끊었다 내줬다. 식량 배급 제도가 서서히 무너져가던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주민들은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아사지경에 내몰릴 지경이 돼가다니까 정기 사정이 또 열악하다니까 본 사람보다 못 본 주민이 절대 다수야.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김일성總統도 이게 어떻게 군색했는지 이 행사에 대한 내부 사상 교양을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말귀에 동풍 날아가는 격으로 후 한번 하고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 행사를 종료해서 김정일이 내놨다는 논문들이지. 그 집중학습만 냈다 시켰어. 우리를 그해 온해. 평양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 1992년 4월 17일 혁명적 원칙과 입장을 철저히 지키게 되 대하여 1992년 7월 23일 그날에 내놓은 거야. 사회주의는 우리 민의 생명이다. 1992년 11월 14일 이 학습만 온 한 해 동안 했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집중학습, 정치학습, 그 다음에 토론회, 강연회, 토요학습 짠만 있으면 이거 시켰어. 듣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평양에서 현직 기자로 있던 제가 기억하는 바입니다. 다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주체 사상이라는 게 튀어나온 이후부터는 어느 학습에서도 사회주의를 제대로 배워주질 않아서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 너 사회주의 제도에서 살면서 사회주의가 뭐니? 너도 교육받았겠는데. 사회주의 골고루 잘 산다? 이거야. 잘 기억이 안 나요. 몰라.
우리 땐 그래도 70년대 초 학교 다니면서 사회주의가 뭔지 이론적으로 배웠거든. 네. 김석석 따라가면 승리한답니다. 그 말만 계속 고장난 데코트처럼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후부터 북한 주민들이 주입된 사회주의란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수령을 매수하고 노동당을 중추, 즉 촉수하고 인민은 살덩어리래. 그렇게 일심단결된 게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다. 노동당, 유일종당,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사회가 사회주의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화 도덕적으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 움직이는 사회가 사회주의다. 이게 동상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면 이 선언령과 관련해서 그 행사에 대해 저와 주변 분들, 즉 지식인들이 반응은 어땠는지 기억나는가? 깨끗이 기억납니다. 그때 평양 엘리트들 속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당연히 추천드리고 싶은 유머가 그때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네. 막스가 막 쓴 것을 막스가 막 썼다고. 엥겔스가 앵겨뱉겠대, 엉겨뱉겠대. 야, 묘하네. 레닌이 예배되는 걸 보충했대. 스탈린이 써먹었대. 근데 후르쇼프 때 또 흐지부지 됐대. 그 다음에 브레질레브가 올라앉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리더하다가 되졌다. 안드로포브가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이 안드로포브가 1년 몇 개월밖에 집권을 못했어. 그 다음에 체르넨코가 올라가 앉아서 체념했던 것을 고르바초브가 고쳐보겠다고 애쓰다가 엘진이 에라 모르겠다. 이건 원래부터 안 되는 이론이다 하고 집어던졌다는 거야. 저도 생각나요. 이 유머가 돌았어. 맞아요. 생각나요. 이게 반응입니다. 이 말을 너나 없이 웃고 떠들며 한다면은 꼭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 그렇죠. 하지만 김일성, 김정일이 이끄는 주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승승장구한다. 석에도 없는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평양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제가 주변에서 듣고 서로 맞장구 치면서 실컷 웃었던 유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선언 내용이 일부러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승리한다를 곧자로 하는 주장이 오늘날 북한 매체와 노동당에서 나올 때 우리는 이를 김정은과 노동당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석하고 접근 방향을 잡을까요? 이거거든.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3대 세습 체제인 김정은 북한이 오늘날까지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필연적으로 승리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김족석이 김일성 세습왕조 유지용과 야망의 첫 단추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 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공산 세습 왕조를 세우겠다면 되지도 않았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상향을 건설한다면서 그 모자 속에 세습의 야망을 말하였거든. 그렇죠. 그리고 동국권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구소련이 해체될 때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 사회주의 학설을 공상적으로 내놓기만 하고 실천적 경험이 전혀 없었던 막스와 레닌주의의 제한성을 교조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국권 사회주의가 붕괴됐대.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궤변 같네. 궤변이지.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은 일찌감치 막스 레닌주의 제한성과 바로 공상성을 내다보고 막스 레닌주의를 계승 혁신해서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야말로 필승불패이다 라고 전 세계에 공포했노라. 공포했대요? 이렇게 주민세를 했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 공산 세습 체제인 북한은 저 체계가 붕괴되는 날까지 김족속의 유일한 야망이고 정체성이고 명분인 주체의 사유지라는 타이틀을 끝까지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 간판 내리는 순간에 그 족속의 세습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김일성 족속이 우리식의 터프간 주체의 사유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제창하기 시작했던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거침없이 불가항력적인 파괴의 길을 걸었거든. 그 과정에서 300만 이상이 아사했고 수십만이 탈북의 길에 올랐고 북한 전역에 꽃제비가 정말 헤매는 그런 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북한이 주체의 사유지를 지금 매일같이 격렬하게 거의 군사 용어들로 도배하면서 남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나날이 내부는 둘째치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 어차피 북한 체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합니다. 지구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북 접근 원칙과 방향은 무조건 고두절미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위한 방향에서 대화도 인도적 지원도 강경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대북 방향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대화도 해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3번씩이나 북한 땅을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개성공단 약속해, 금강산 관광 약속해, 하병합작 약속해, 다 도루묵됐습니다.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의 리해 관계이고 북한 주민 사회의 리해 관계에도 합당하다. 자유민주주의 원칙. 이 방향에서 북한 정권이 전쟁을 토벌한다면 무자비하게 응징해야겠지요. 평화를 올리고 달래고 구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이유와 자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관료 선발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채용 이후 교육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입니다. 제가 체험하고 주변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관료 선발 채용 시스템은 노동당이 일방적으로 독자주로 임명 배치합니다. 채용 시스템이란 게 노동당이 다 주관합니다. 특히 관료인 경우. 때문에 북한에서의 직업 지정에 관한 노동당의 유일하고도 항구적인 슬로건은 당이 부르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이 배치하는 것이 내 혁명조사다. 그겁니다. 어떤 특정 주민이 아무리 뇌물을 거여서까지 직업 이동을 시도해 보려고 해도 그 간부권을 쥐고 있는 노동당 조직의 승인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데로 이동을 못합니다. 여기는 재능이건 뭐건 포함이 안 됩니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대학 졸업생이건 고등중학교 졸업생이건 제대군인이건 공무원이건 기자건 배우건 노동자건 농민이건 탐부든 광부든 어부건 다 해당됩니다. 여기서 빠지는 주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배치받은 직장에 안 나가는 주민은 있어도 이 시스템을 거스릴 주민이 한 명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에도 국수시험 제도와 재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시험 제도에는 당군종의
공무원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5급 당일군, 5급 공무원, 4급 당일군, 4급 공무원이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이건 연합만 차면 원칙적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 징표, 척도로 해서 승진할 사람은 승진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 이겁니다. 당, 군, 정, 기득권에는 급수시험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충실성이 플러스 뇌물까지 동반돼야 승진할 수 있는 지경이 왔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이거 격언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북한을 깨끗이 북한을 해부 안 했을 뿐이지 지구 전후 무한 부패 국가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군종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서 1년 혹은 몇 년의 한겨울 또는 15일간 재교육 제도에 망라돼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승진할 대상들은 현직에서 절의 대학에 가서 몇 년간 공부합니다. 김일성 고국당학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이거는 현직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서 3년, 5년 공부하고 와서 다시 승진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당중앙회 비서 북한군 최고 핵심 기득권에 들어가고 북한 정보원이 핵심 멤버 간부로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기자, 예술인, 과학자, 기술자, 교원 등은 급수시험 제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연합만 차면 급수시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은 모르겠지만 기자인 경우에는 해마다 한 달씩 기자동맹중앙위원회에서 재교육 강습을 조직합니다. 그때는 각 출판사에서 전망성 있다고 판단되는 기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보내서 한 달 동안 재교육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 것, 겪은 것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북한은 고인물입니다. 썩은 물입니다.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조고 경쟁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개경찰, 북한군 장교들 일정한 연령대에 승진하지 못하면 나갑니다. 그리고 해당 자기 지역의 당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과에서 다시 재배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배치지에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김일성 족속과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